이번에는 측만증 때문에 상체 불균형이 심한 분의 수업 영상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체 불균형 때문에 가슴 운동을 할 때 이 자극의 불균형과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측만증이나 타고난 불균형으로 인해서 운동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구독자분께서는 가슴 운동할 때 크게 느껴지는 불균형이 불편해서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운동할 때 느껴지는 불균형을 해결하는 쪽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코어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코어를 확인했을 때 코어의 활성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어 기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다른 견갑골 주변 기능이든 고관절 주변 기능이든 이렇게 기능 평가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능형근 평가를 진행했을 때에도 능형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슴 운동을 진행할 때 오른쪽에서 더 큰 불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거근 기능 평가를 실시했을 때에는 정거근의 기능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견갑골 기능의 평가를 마치고 어깨 관절 자체의 평가로 넘어갔는데, 지금 하고 있는 테스트는 견쇄관절 쪽에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견쇄관절에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했고, 이때 견쇄관절에서의 통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깨 가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회전 가동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손끝으로 견갑골을 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내회전의 제한이 심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였고, 반대로 왼쪽은 훨씬 더 편하게 넘어가는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이상이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애매한 괜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방 불안정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보시기에 느낌, 통증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벨을 사용해서 운동을 할 때 손목에서의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팔꿈치 손목의 회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였는데, 이때 회내가 뻣뻣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회내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손목을 과도하게 꺾거나 손목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어깨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 회내를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근육을 푸는 과정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테스트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좋게 나오지 않았던, 약하다고 나왔던 코어를 먼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플랭크 자세에서 무릎을 대고 강도를 낮춰서 코어를 활성시키는 운동을 먼저 선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거근의 기능을 활성시키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정거근의 기능을 활성시키는 운동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능형근의 기능을 먼저 살리는 것보다 순서가 쉽기 때문에 정거근의 기능을 먼저 살리는 운동을 진행해서 정거근의 기능을 활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거근의 기능을 먼저 살린 후에 능형근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운동으로 진행을 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근력은 있는 편이었었기 때문에 약간의 중량을 사용해서 좀 더 몸을 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긴장을 주고 동작을 진행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견갑골의 후인을 조금 더 잘 잡기 위해서 이 광배근을 잡을 수 있는 코어를 사용하는 버드독 로우 동작으로 코어와 함께 광배근을 세팅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활성화 운동을 진행해서 우선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을 먼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 견갑골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잘 활성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티드 로우 동작을 진행하였는데, 지금 시티드 로우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불균형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견갑골을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벤치프레스로 넘어가면 상당한 불균형이 발견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이점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스미스에서 벤치프레스 하는 모습을 보실 텐데, 이분이 평소에는 불균형이 심해서 일반 벤치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데, 오른쪽 어깨는 상방 회전이 심하고 왼쪽 어깨는 하방 회전이 되어 있는 불균형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푸시업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팔꿈치의 회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완근을 마사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완근을 마사지를 진행하는 이유는 견갑골의 움직임에 대한 활성 운동을 이미 진행했고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시도해보지 않았던 다른 부분의 기능적인 개선을 위해서 이 팔꿈치 회내 개선 목적으로 마사지를 진행해서 팔꿈치 회내의 기능을 개선시켜 보았습니다. 이렇게 팔꿈치의 회내를 풀어주고 나서 동작의 교정을 위해 체스트 프레스 머신으로 넘어갔습니다. 체스트 프레스 머신이 누워서 진행하는 벤치프레스보다 훨씬 더 동작을 수정하고 인지하기에 쉽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동작을 진행하려고 넘어갔는데,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진행할 때도 누워서 했던 것과 같은 불균형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보이질 않아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다른 동작들을 평가하도록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헤드 프레스 하는 모습을 보면 오른쪽의 안정성이 좀 더 좋고 왼쪽은 견갑골이 상방회전이 조금 과하고 불안정성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보았고,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서의 문제가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을 동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랩풀다운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오른쪽은 광배근이 견갑골의 회전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왼쪽은 광배근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후면 삼각근이 과하게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이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까지 알아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몸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확인해왔는데, 이 원포인트 레슨에서 왼쪽에 대한 문제점까지만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해서 최대한 불균형 없이 좌우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동작으로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런지 자세를 하고 동작을 진행했을 때 오른쪽과 왼쪽에서의 불균형이 많이 줄어들고 운동을 하는 자극 또한 오른쪽과 왼쪽이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혼자서도 이렇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 동작을 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시다 보면 불균형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은 원포인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 자극을 맞게 동작의 불균형이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가슴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기존에 하던 벤치프레스는 불균형도 심하고 자극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고집해서 계속 벤치프레스를 연습하면 불균형이 심한 상태로 운동하게 되고, 그러면 몸의 성장도 불균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최대한 자극이 비슷하고 불균형이 적은 동작을 선택해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조적인 불균형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기능적인 불균형은 맞춰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불균형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부족한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하신 후에 이 부분을 계속 맞춰가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내가 더 균형감 있게 몸이 발전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균형이 심한데 운동할 때 자극도 불균형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몸에 기능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부분을 맞춰가는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